시어머니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빈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상주 자리에 서 있던 시누이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조용한 장례식장이었지만 그 말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 몇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주길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천천히 몸을 돌려 장례식장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의자에 앉았을 때 비로소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를 힐끗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힘들게 한 며느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입구부터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빈소 안에는 낮은 울음소리와 인사소리가 섞여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빈소 앞을 오가고 있었고 상주 자리는 가족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누이와 남편이 조문객을 맞으며 서 있었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소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 얼굴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단정한 얼굴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빈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조문객을 안내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제 앞까지 걸어왔고 빈소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여기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로는 분명히 들었지만 그 말이 바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시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만 빈소에 들어갈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빈소 안에는 이미 친척들과 지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빈소 안에서는 조문객들이 차례로 절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 얼굴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국 빈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장례식장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지 말입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빈소 안에서 들리던 조문객들의 목소리와 울음소리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가족이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를 오가며 저를 힐끗 바라보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알아보는 눈치였고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지나가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도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빈소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안쪽 모습이 잠깐씩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절을 하고 있었고 남편과 시누이는 조문객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범한 장례식 풍경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제가 없다는 것만 달랐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는 일은 언제부터인가 제가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누이는 아이들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예약과 검사 일정은 대부분 제가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정기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가족들이 많이 바쁜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평범한 말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는 사람이 늘 저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물을 한 컵 따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병실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컵을 내려놓은 뒤 다시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나눴던 그 짧은 대화가 시어머니와 마지막으로 길게 이야기한 시간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실에서 돌아온 뒤에도 저는 며칠 동안 병원을 계속 오갔습니다. 시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몸이 많이 약해진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늘 비슷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창가 옆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고 저는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약을 확인한 뒤 다시 조용히 나가곤 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끝난 뒤 늦은 시간에 잠깐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시누이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저와 시어머니 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 안이 조금 어두워졌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오래 아프면 가족들이 지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오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오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가족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자주 오지 못하는 것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부탁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 말을 멈추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병원 복도에서는 발걸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날이었습니다. 그 전화는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남편이 이미 잠든 뒤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처음에는 병원에서 온 연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 화면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한지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깨어 있었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병원에 자주 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생각해둔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가족 이야기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해주지 못한 말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집안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면 할 말이 많았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숨소리가 천천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부탁할 일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부탁을 나중에 가족들 앞에서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시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그대로 서 있었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병원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바로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전날 밤 전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이 돌아갔고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빈소에는 영정사진이 놓였고 흰 국화꽃이 주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 얼굴은 평소처럼 단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문을 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상주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문객을 맞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빈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병실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은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빈소 안에서는 조문객들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장례식장 안에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 얼굴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빈소에 들어가려던 순간 신우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일이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뒤 저는 복도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빈소 문이 열릴 때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복도로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드나들며 조용히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빈소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뒤 남편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잠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 표정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신우이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슨 오해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우이는 오래전부터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곁에 자주 있는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는 것도, 약을 챙기는 것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말을 그냥 넘기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접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조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잠시 제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소 안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직원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빈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과 신우이가 그 남자 앞에 섰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빈소 옆 작은 상담실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빈소 안에서는 여전히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었고 향 냄새가 천천히 복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쩌면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먼저 신우이가 나왔습니다. 신우이 얼굴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 장례식장에서 저를 막아섰던 그 단단한 표정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남편도 뒤이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복도에 서서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상담실 문 앞에 서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은
시어머니가 마지막 병원 생활을 하던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시어머니가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보냈는지가 먼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과 보호자 서류에 제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방문 기록, 진료 동행 기록, 간병 기록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을 읽기 전에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상담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있는 동안 자신을 가장 많이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으로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보호자 서류와 진료 동행 기록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문장을 이어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집안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저에게 버릇없이 굴었던 일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가 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그 상황을 바로잡지 못했던 것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언장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은 며느리였다는 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낸 것도, 검사와 진료를 함께 다닌 것도, 마지막 날까지 병실을 지켜준 사람도 며느리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고맙다는 말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상담실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재산에 대한 내용을 이어 읽었습니다. 집 한 채는 아들인 남편에게 남긴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집 한 채는 딸인 신우이에게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서는 매달 월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상가 건물은 며느리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가는 날까지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례 절차는 며느리가 맡아주었으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덮자 상담실 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병실에서 들었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미안한 일이 많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빈소문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 병실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미안한 일이 많다. 그렇게 말하던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빈소 안에는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길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